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G마켓 옥션 템플릿을 활용한 상품 페이지 제작 과정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맡은 김대용 강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을 참석하신 분들 포함해서 온라인도 같이 촬영이 돼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접속을 하셔갖고 현재 이베이 에듀라는 사이트 내에서 우리가 오늘 교육하는 거를 같이 접하셔갖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 교육입니다. 포토샵을 이용한 실습 교육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PC에 이제 포토샵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PC에 포토샵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지만 같이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포토샵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교육은 2시부터 4시까지 총 2시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1시간 교육을 하고 10분 휴식, 그리고 1시간 이렇게 해서 조금 여러분들 좀 편하게 좀 교육을 좀 들을 겁니다. 자, 우선은 제 소개가 좀 늦었죠. 예, 저는 김대용 강사라고 하고요. 현재 G마켓 옥션하고 판매자 교육센터에서 디자인 전인 강의, 그리고 마케팅 기초 강의, 그리고 글로벌샵 판매 교육대 찾아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만드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 좀 전달 들어서 실제로 G마켓과 옥션의 상품 페이지가 어떻게 제작이 되고 그리고 어떤 포토샵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현재 G마켓에 등록한 페이지들 그리고 옥션에 등록되어 있는 페이지들, 이 상품 페이지의 구조가 3가지 형태로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품 정보 영역이라 그래요. 이 상품 정보 영역은 내가 판매하는 본 상품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담겨지는 곳이 상품 설명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추가 상품 구성의 정보예요. 그래서 본 상품 이외에 추가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파시는 분이라고 하면 신발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제품의 뭐 신발이라고 하면 그 신발을 같이 구매하고자 하는, 신발과 같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뭐 깔창이라든지 또는 신발끈 또는 클리너 이런 상품들이 있겠죠. 그런 상품들은 추가 구성 상품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 상품과 추가 구성, 그 다음에 본 판매 상품의 금액대라든지 특성이 다른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발을 말씀드렸는데 신발을 말고 내가 가방도 팔고 있거나 또는 의류를 팔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광고 홍보 영역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통해서 다른 상품, 내가 팔고 있는 다른 상품에 대한 연결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광고 홍보 영역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G마켓 옥션 상품 페이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품 정보 영역, 두 번째는 추가 구성 상품 정보 영역, 세 번째는 광고 홍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제작을 하는 가장 기본은 자, 이 3가지 중에 어디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겠죠. 그래서 상품 정보 영역은 내가 상품 페이지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항목이세요. 반드시 상품 정보 영역에 이미지나 텍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G마켓 옥션의 상품이 등록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추가 구성 정보.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선택이죠. 내가 판매한 상품인 본 상품뿐이 없으면 다른 추가 구성은 굳이 선택을 해서 판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택사항. 그 다음에 광고 홍보 영역.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선택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2가지는 선택사항입니다. 물론 판매를 잘 하시는 판매자분들 보시면 추가 구성과 광고 홍보를 적정히 활용을 하셔갖고 다양한 판매 유도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사항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입력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입력 제한이라는 거는 상품 페이지에 등록에 있어서 입력이 제한되는 소스들이 있어요.
그런 소스들이 첫 번째로 상품 정보 영역. 이 상품 정보 영역은 첫 번째 아이프레임에 대한 입력 불가. 즉 아이프레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많이 좀 계시죠?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간단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자면 지금 내가 등록한 이 페이지가 아니라 별도의 운영되는 페이지를 일부분을 본 페이지에다 붙여주는 작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쇼핑몰에 있는 디자인인 그 이 디자인의 일부분을 아이프레임 태그를 통해서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이 G마켓이든 옥션에다가 그걸 붙여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프레임 태그는 별도의 웹문서를 붙여주는 작업이죠. 불가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왜 불가능할까요? 왜 마켓에서는 이런 아이프레임의 작업들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가 처리를 했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자, 요거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안 문제입니다. 보안. 예를 들어서 서버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불법 서버를 운영하거나 또는 다양한 악성 코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웹사이트의 문서가 G마켓 사이트에 붙여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G마켓에 접속하고 그 화면을 보는 모든 이용자들이 그거에 대한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IT 이런 쇼핑몰이든 홈페이지든 이 웹문서에서는 아이프레임을 쉽게 넣어주는 작업은 보안 문제상 사실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여지는 상품 정보의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별도의 문서를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G마켓과 옥션에다 붙여주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동영상 많이 삽입하시죠? 유튜브나 여러 가지 동영상, 그래서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 주소를 가진 그 소스는 아이프레임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외부 문서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신다라고 하면 저장이 자체가 안 돼요. 저장 자체가. 예,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상품의 링크라고 있죠. 다른 상품의 링크. 상품 정보는 상단부에 위치가 되죠. 제가 아까 3개 구조를 말씀드렸어요. 상품 정보, 추가 구성, 광고 홍보. 이 3가지 구조인데 첫 번째 등록되는 이 디자인 내에서 고객이 어떤 상품 이미지를 클릭을 했더니 다른 상품의 페이지가 다시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물티슈를 구매하러 접속을 했습니다. G마켓 내 물티슈 검색을 해서 몇만 개 정도의 물티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해서 그 물티슈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위에 뭐 건티슈든 각티슈든 배너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고객이 그걸 클릭을 하죠. 클릭했더니 다른 별도의 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고객은 내가 위에서 나는 물티슈를 구매하려고 들어왔는데 각티슈 배너를 잘못 눌러서 다른 페이지로 연결이 돼버렸죠. 이거는 우리 쉽게 말해 미끼 광고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는 상단부에 미끼 광고를 적용을 못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상품 정보에서는 다른 상품의 연결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끼로 물티슈를 물티슈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팔고 싶은 거는 각티슈다 해서 각티슈를 클릭할 수 있게 유도하면 그거는 적당한 사유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 부분인 상품 정보에서는 다른 상품의 링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내용이야. 다른 상품의 링크 불가능. 자, 근데 밑에 보시면 팝업 링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팝업 링크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팝업 링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형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상품들이 여성 의류 기준으로 해서 상품들이 쭉 나오죠.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리면 뭐 이런 개념입니다. 상품 페이지예요. 상품 페이지인데 자, 첫 번째 내 상품을 알리는 뭐 인트로 디자인이라고 하는 형태가 보여지겠죠. 우리 회사의 상품들,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선택 리스트, 상품에 대한 주문 옵션, 그러니까 상품 종류인 거예요. 여성 의류라고 하면은 자, 감각적인 여성 의류의 비주얼 컷이 한번 보여질 거고, 그 다음에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2단 형식으로 주문 옵션 한 20개 정도
작성을 하셔갖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성 의류가 이렇게 있겠죠. 모델들이 쭉 있는데, 자, 고객이 1번 옵션 상품을 클릭을 했더니 팝업 창이 나타나는 겁니다. 팝업 창을 나타나게 해서 이 상품 정보를 조금 더 다양한 상품들이 보여질 수 있게, 이 이미지가 디테일하게 보여질 수 있게 보여지는 형태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팝업 링크라 그래요. 팝업 링크.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클릭했을 때 다른 상품이 연결된다 그랬죠. 그거는 내가 별도로 등록한 상품, G마켓에서 추가로 등록한 상품들이 있죠. 원피스라고 하면은 원피스를 클릭을 해서 원피스의 자세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청바지라는 배너를 넣고 청바지를 클릭했더니 청바지 별도로 등록한 페이지가 열리게 만드는 거야.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요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품으로 연결을 아예 시켜버리는 건 불가능. 내 상품의 디테일 컷을 보여주는 팝업은 가능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차후에 오늘은 포토샵을 통해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 차후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HTML 과정이 제가 진행하는 게 있어요. HTML 활용하고 광고 홍보 영역 또는 패션 잡화 사업자를 위한 2만 픽셀 맞추기 HTML 교육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상품 정보 영역에서는 팝업 링크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도 볼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추가 구성 정보에 대한 부분이에요. 추가 구성 정보에는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나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품 링크 불가능, 그리고 팝업 링크 다 불가능. 그러니까 추가 구성 상품은 모든 게 다 불가능이죠. 첫 번째 아이프레임 불가능, 두 번째 다른 상품의 연결 불가능, 팝업 링크 불가능. 그래서 거기는 내가 추가적으로 파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등록을 시켜서 고객이 상단에서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부분만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발이면 깔창, 신발끈, 클리너 뭐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가 보여져서 그거는 위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만 하는 겁니다. 얘를 클릭해서 팝업을 띄우거나 다른 상품에 연결하거나 또는 아이프레임으로 다른 문서를 붙이거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영역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 홍보 영역. 광고 홍보 영역은 가장 밑에 있죠. 상품 정보 추가 구성 가장 밑에 광고 홍보예요. 광고 홍보는 가장 첫 번째 배너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너 광고, 배너 이미지를 제작을 한 다음에 하단부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고객들이 클릭을 하면 내가 추가로 등록한 내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연결을 시키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상품의 연결이 가능하다고 있죠. 단 G마켓과 옥션의 상품만 연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팝업 링크 역시 가능하죠. 클릭했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프레임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형태가 왜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자, 첫 번째로, 자, 그러면 만약에 디자인 한다라고 하면 상품 페이지예요. 우리 혹시 나는 G마켓 옥션에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4분, 5분. 혹시 어디 카테고리에 등록을 하셨나요? 여성 의류세요? 그럼 여성 의류 기준으로 말씀 좀 드려보면, 자, 여성 의류인데 원피스? 어떤 건가요? 원피스. 자, 먼저 원피스 여성 의류의 페이지를 좀 보자면 첫 번째는 대표 이미지가 이렇게 있겠죠. 이게 모바일에서 보여지면 모바일은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모바일 대표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성 의류든 패션이든 자파든 이런 특성상, 이런 제품들 특성상 대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경우는. 왜냐? 고객들이 많은 상품들이 같이 리스팅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가 보지는 않아요. 썸네일을 보여지는 상품 구성들, 상품의 컬러와 디자인을 외부 목록에서 보고 나서 정말 마음에 드는 고객이 클릭하고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가 좀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모바일에서 접속이 상대적으로 한 60%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의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자, 모바일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 이미지가 있고 가격이 있고 상품명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구매 버튼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는 요 밑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가 나오죠. 상품 정보의 가장 첫 번째가 먼저 감각적인 소구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우리 제품을 입은 모델들의 다양한 컷들이 좀 보여질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선택 리스트 이렇게 구성들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 위에서부터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이 상품 정보 영역이죠. 요 사이에 구매 전 안내사항을 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거를 광고 홍보 보기 맨 밑에다 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냐면 고객이 여기서 상품 정보를 딱 보여주게 되면 고객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고 밑에를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혹 밑에다가 광고 홍보 쪽에다가 구매 전 안내를 붙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예, 상품 정보에 구매 전 안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영역은 예전에 모 판매자, 제가 브랜드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모 판매자님 같은 경우는 요 밑에다가 우리 원피스라고 하면은 우리 여자분들 원피스 입을 때 안에 입는 걸 뭐라 그래요? 안에 입는 거? 나시 브라우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나시티를 추가적으로 받았어요. 나시티를 5개 정도 이렇게 나시티 종류를 이렇게 등록을 해서 판매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 구성 상품이죠.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추가 구성 상품은 가격대가 본 판매가보다 몇 %요? 몇 %를 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50%.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본 상품이 10,000원이면 5,000원 이하의 상품이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소비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여성 의류 원피스 구매하러 딱 들어왔어요. 여기 원피스 쭉 봤는데 A타입 원피스 좋네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시티를 선택하려고 나시티 추가적으로 사야지 해서 나시티를 선택했는데 나시티가 20,000원이에요. 나시티가 30,000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들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본 판매 상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낮게 편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50%로 잡아놨습니다. 마켓이. 그래서 여기는 나시티나 또는 금액들이 얼마나 높지 않은 상품들을 여기다가 추가 구성 상품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파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원피스도 있는데 원피스가 이게 10,000원짜리 원피스라고 하면 조금은 고급스러운 원피스도 있죠. 막 브라우스 막 달리고 그쵸? 이걸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프리미엄 원피스가 난 또 파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10,000원짜리지만 얘보다 조금 더 좋은 상품으로 50,000원짜리 상품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10,000원짜리인데 우리 주문 옵션이라고 해서 내가 등록한 원피스가 10,000원이면 10,0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상품의 종류별로 가격대가 다 틀릴 수가 있죠. 다 균일가가 아니라 이번 상품은 15,000원일 수도 있고 13,000원일 수도 있고 한 3,000원씩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이걸 추가 금액이라고 하죠. 옵션별 추가 금액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추가 판매하는 상품이 50,000원짜리가 있어요. 50,000원짜리가.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본 상품에 이 50,000원짜리를 같이 등록을 할 수가 있나요? 등록해 보신 분 있었죠? 아까 네 분? 등록할 수가 있어요? 10,000원에서 50,000원 차이? 등록이 안 되죠. 이게 이제 주문 옵션의 추가 금액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 금액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10,000원 이상 상품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에 마찬가지로 할인율도 50% 또는 추가 금액도 50%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50,000원짜리 같이 팔고 싶어요. 주문 옵션으로 등록을 못하나 우리 무슨 방법이 있어요? 광고 홍보라고 하는 배너를 통해서 맨 하단부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면 상품 정보, 추가 구성, 광고 홍보라고 하는 3가지 영역에서 이 밑에다가 내가 프리미엄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있죠, 상품들을 배너 형식으로 등록을 시키는 거야. 물론 이 상품, 이 코드에서는 주문을 할 수는 없죠. 여기서는 주문 옵션이라고 하면 20개면 1번부터 20개만 선택 가능하게 돼 있죠. 하지만 이 상품은 고객이 클릭했을 때 이 등록한 페이지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G마켓 내에서 보여드릴게요. 상품들을 G마켓 내에서 판매량이 좀 높으신 분들이 베스트 판매자분들로 이렇게 상품으로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어떤 상품이 그럴까? 네. 쭉 보시면 상품 반바지들도 쭉 있고요. 그리고 반팔 티도 좀 있고요. 자, 반바지, 청바지나 이런 면바지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쭉 보시면 이런 사업자님들도 이렇게 상품의 인트로와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죠? 선택 리스트라 그랬죠? 위에는 인트로입니다. 보세요. 여기는 인트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비주얼 컷들이 보여주는 인트로.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 여기가 선택 리스트, 상품에 대한 주문 옵션입니다. 쭉 내려갈게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설명들이죠. 1번 상품에 대한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2번 상품의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3번, 4번 쭉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쭉 내릴게요. 상품 정보가 딱 끝났겠죠, 여기서? 자, 어디까지 있나요? 더 내려가 볼게요. 예, 자, 나왔습니다. 자, 딱 끝났어요. 조금 내려볼까요? 자, 여기 뭐예요? 추가 구성.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품 정보, 내가 파는 바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추가 구성 상품이죠. 벨트가 나오죠. 벨트 금액은 얼마일까요? 얼마요? 본 상품의 50%를 넘기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 이하 상품일 겁니다. 가격대가. 자, 그리고 또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더 내릴게요. 네, 여기입니다. 광고 홍보북이죠. 보이세요? 자, 이 광고 홍보북이는 아예 종류가 다른 상품들이 있죠. 난 바지 사러 왔는데 반바지가 아니고 여기는 반팔 또는 반바지 또는 남방 이런 형태가 나오죠. 금액대가 다를 수도 있고요. 종류가 아예 틀리죠. 아까 바지에 대한 형태였고 고 추가적으로 고객이 원할 때 저거랑 코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클릭해 볼까요? 클릭했더니 셔츠 쪽에 상품이 열리죠. 이 작업들이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마켓 옥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품 정보는 몇 가지? 몇 가지요? 점심 안 드셨죠? 다들 점심 안 드셨죠, 진짜? 네. 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상품 정보에 대한 거, 그러니까 본 상품, 내가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한 주문 옵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구성 상품, 그리고 광고 홍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구조는 알았습니다. 이제 지마켓 옥션의 형태의 구조를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 등록한 이 디자인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디자인을 만들 때 디자인은 뭘 먼저 만들어야 돼요? 처음 상품 페이지 만들어 보신 분들 당연히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여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컨텐츠, 디자인 컨텐츠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또 여기를 세분화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 개별 공지 디자인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개별 공지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냥 공지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휴가 많이 떠나실 거죠. 이제 8월달. 그래서 저희 어떤 업체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며칠부터 배송이 나갈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지사항 또는 추석 공지라든지 설날 공지, 그런 공지사항이 맨 위에요. 무조건. 그래서 개별 공지 디자인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여기가 첫 번째였고요. 여기 두 번째.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상품에 대한 비주얼 컷. 우리 예전에 쌀을 파셨던 우리 농촌 총각들이 있었어요. 그분 이제 브랜드도 뭐 이렇게 농촌 뭐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자분들의 인트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정말 농촌에 있는 총각분들이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논에서, 큰 논에서. 그리고 현수막 들고. 그게 메인이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농촌 총각들이다. 그래서 산지 직송으로 배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느낌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인트로 디자인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인트로 디자인.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내 상품 보여줘야지, 이제. 그렇잖아요. 자, 우리 회사 얘기했으면 이제 내 상품 보여줘야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선택 리스트예요. 상품 하나 파시는 분들은 선택 리스트 추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상품의 선택 리스트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내 제품이 지금 4개의 옵션이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의 선택 리스트가 들어가요. 상품 하나, 둘, 셋, 4개. 또는 이 형태를 8개라고 하면 잘라서 이렇게 8개.
또는 더 많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이 형태를 만드는 게 선택 리스트예요. 자, 그러면 내 상품에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판매자보다의 내 상품의 장점. 그것도 들어가야겠죠. 거기는 네 번째 영역입니다. 네 번째. 여기는 이제 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데 내 상품의 특장점이에요. 내 상품의 특장점이 10개예요. 뭐 국내 제작이고요. 또는 배송이 빠르고요. 또는 무조건 환불 잘해주고요. 또는 케이스 인증마크 받았고요. 10개라는 상품 정보에 대한 내 특징이 있겠죠. 그거를 이런 배너로 쭉 나열을 시키면 페이지가 길어질까 안 길어질까? 길어지겠죠. 그래서 상품의 특징들이 많으신 분들, 특히나 그런 분들은 우리 여기다가 상품의 특징을 이렇게 구분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또는 8가지. 그래서 여기는 상품의 특징 정보를 넣는 겁니다. 정보 예를 들어 특장점 1,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과 비주얼. 두 번째 또 특장점과 비주얼. 특장점과 비주얼. 이렇게 놓으면 상품 페이지가 길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장점을 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장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바둑판 모양이라고 하는 형태를 구성을 시켜서 정보 1, 정보 2, 정보 3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형태가 특장점. 자, 그러면 특장점 알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쵸? 상세 정보. 자, 1번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는 상품에 대한 그냥 가격이나 상품명 그리고 옵션 번호만 여기서 눈으로 확인했어요. 저 상품에 대한 옵션 번호만 확인한 거고, 그럼 저 상품의 디테일한 이미지와 정말 디테일한 스펙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 밑에서 나오는 게 상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주문 옵션이 6개 상품이라고 하면 6개 다 나오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내가 페이지가 길어지더라 그것 때문에 이걸 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내용을 담아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상품 정보는 필수긴 하지만 만약에 너무 길어진다라고 하면 의류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클릭해서 팝업을 띄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얘를 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노출시키는 게 있습니다. 상품 정보라 그래, 상품 정보. 이걸 디테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5번 디테일. 자, 6번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배웠잖아요. 구매 전 안내. 그래서 배송은 1일에서 3일 정도 걸리며 교환 반품은 7일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구매 전 안내입니다. 자, 총 몇 개예요? 그러면 컨텐츠가 몇 개? 6개죠, 그쵸? 네, 6개의 디자인 컨텐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 약 40분 정도 계시는데 내가 판매하는 제품들이 어떻게 진열이 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된 형태는요,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마켓 옥션 기준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내 상품은 어떻게 등록을 시킬 거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을 다 똑같이 등록하시면 좋아요. 왜냐? 기본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가 없다라고 하면 내용이 비약할 수도 있고, 또는 옵션이 많은 경우에 페이지 길어지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 정보를 차라리 클릭하고 링크를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한번 볼까요? 또 사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여성 의류 쪽으로 한번 볼게요. 베스트 판매자분들 볼까요? 의류 쪽, 패션 의류. 자, 지금 1등 판매자, 2등 판매자 한번 나오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자, 쭉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인트로. 그쵸? 인트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선택 리스트. 선택 리스트가 쭉 나오죠? 자, 이 패션 사업자님 같은 경우는 선택 리스트 나오고 나서, 자, 배송 정보 끝.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인트로. 그 다음에 선택 리스트 2단으로 구성하셨죠. 2단으로 이렇게. 그 다음 배송 정보 끝이죠. 이분은 컨텐츠를 3개 넣은 거예요. 인트로 하나에, 선택 리스트 하나에, 그 다음에 배송 전 안내.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고객이 이것만 보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구매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쵸? 이거 하나 보고 어떻게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 사업자님 같은 경우는 볼까요? 자, 원하는 상품을 한 번 더 클릭을 유도를 시키죠. 그래서 상품을 한번 비주얼을 다시 한번 여기서 크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만든 거죠. 보시면, 자, 디자인이 이렇게 있으면 선택 리스트 내용에서 클릭하고 팝업 링크 걸었던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걸 수 있다 그랬죠? 그 방법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남성 의류 사업자분 보셨죠? 그분 같은 경우는 클릭해 링크 안 걸어요. 네. 우리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품에 대해서 보면 내 상품의 디자인을 보여줄 거다, 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나는 이 디자인보다는 어느 정도 상품 수량으로 다양성을 좀 보여주겠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주얼을 좀 다양한 뭐 파파라치 컷에 이미지 컷을 진열을 시켜서 노출을 시킨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상품 구성을 등록을 시켜서 밑에서 그냥 고객이 클릭해서 링크 안 띄우고 그냥 밑에서 볼 수 있게, 단 옵션이 적어야겠죠. 옵션이 많으면은 쭉 내리는 게 상당히 많이 내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이탈을 합니다. 이탈률을 생기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페이지가 좀 짧겠는데, 그 가급적인 페이지 짧게는 몇 픽셀을 말할까요? 몇 픽셀을 말할까요? 가급적인 페이지를 짧게 해주세요. 몇 픽셀이요? 기준은 가장 좋은 건 2만 픽셀이에요. 페이지의 길이가 2만 픽셀이 가장 좋아요. 어느 정도 확률을 좀 봤더니 상품에 대한 이미지들 있죠. 1번부터 뭐 50번까지 이미지 잘라서 등록을 한다고 하죠. 우리 등록을 하실 때 이미지들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상품 페이지의 이미지를 이렇게 분할을 시켜요. 왜 분할시키죠? 분할시키는 이유. 자, 무거우면 잘 열릴까요? 잘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를 좀 분할하셔서 등록을 하셔야지 로딩 속도가 좀 앞당겨져요. 그래서 이미지는 가급적이면 다 개별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긴 페이지라고 해도 그 개별된 이미지의 기준은 500kb예요. 이거 이하란 얘기예요. 이따가 우리 실습할 때 저장법 가르쳐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장하시면 300kb 이하까지 저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이미지 깨지지 않게.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500kb 이하로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다. 그리고 자, 여기서 페이지를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한 2만 픽셀이란 얘기는, 페이지를 한번 2만 픽셀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쭉 스크롤 내렸을 때 적당한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보자면, 이 이미지 있죠, 이거. 이 이미지가 만약에 JPG 1JPG라는 이미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1JPG 이미지. 저 밑에 있는 JPG 파일의 이름이 뭐 50.jpg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상에서 이 이미지들은 인터넷에 등록을 시킨 이미지들이죠. 우리 이미지 호스팅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미지죠. 그러면 이미지 호스팅에서는 저 이미지에 대한 조회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가 몇 번 열렸냐를 본다는 얘기예요. 로딩되면은 한 번 열렸고, 두 번 열렸고, 세 번 열렸고, 쭉 한 번 한 번씩 카운팅 되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더니 일주일 지표를 보니까, 자, 1번부터 20번 이미지까지는 조회가 한 100번씩 다 됐어요. 100번, 99번, 뭐 98번, 여기면 80번, 뭐 조금씩 떨어지겠죠, 가급적이면. 떨어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뭐 조회수가 10번도 안 되는 거예요. 10번. 또는 여기가 5번, 3번, 1번. 고객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보다가 나간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가 우리 초창기 사업자분들이 있어요. 페이지를 되게 길게 등록하시는 분들. 여성 의류 특히나. 그런 경우, 왜냐 아까 우리 팝업 띄우는 그런 이미지들을 다 그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니까 50개 상품의 이미지가 다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쭉 내리는 거죠. 밑에는 보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봤더니 2만 픽셀 기준이 가장 최적화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하신다라고 하면 9만 픽셀까지. 왜냐 지마켓 옥션에서 이제 9만 픽셀 이하로 등록이 되면 분질 지수라고 하는 점수 획득이 가능해요. 25점. 그래서 총 길이가 16만 픽셀까지는 등록 가능해요. 페이지가. 그런데 9만 이하까지 등록을 하시라는 얘기고, 더 좋은 건 더 짧게 2만 픽셀까지. 그러면 요즘에 개발된 특징상 이 2만 픽셀이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본을 그대로 노출을 시켜줘요. 근데 초창기는 어땠죠? 우리 프린트 스크린샷이라 그래요. 스크린샷을 그대로 노출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GIF 이미지라든지 또 여기 팝업 링크라든지 이런 거는 클릭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만 픽셀 이하라고 하면은 이 원본이 그냥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그건 지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적용한 HTML에 대한 다양한 활용성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형태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우리 ESN 플러스 아시죠? ESN 플러스. 아까 상품 등록하신 분 4분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분들 혹시 아실까요? 아시죠? 네. ESN 플러스에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교육이 좀 진행을 하면서 난 저거 궁금한데? 나 질문하고 싶다는데 스타트를 그 순간을 못 맞추신 분도 있어요. 나 질문할까 말까.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ESN 플러스 들어가면 생방송 진행 중이라고 제 얼굴 나오고 있죠. 네, 여기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면 요 밑에서 영상 나오고 있고 요 밑에 질문들을 여기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방송 보시면서 또는 현장에 있으신 분도 바로 손들어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보드 치셔갖고 아까 궁금했던 얘기들 여기다 담아주세요. 그럼 제가 이따가 시간 내서 요거 봐서 질문 답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교육 자료가 여기 강의 자료 다운로드라고 있거든요.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차후 오늘 복습을 또 해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복습도 가능하고. 자, 그래서 ESN 플러스 우선 들어갔어요. 제가 ESN 플러스 여기입니다. 우리 ESN 플러스에 보면은 중간쯤에 상품 정보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 가이드. 그래서 G마켓 옥션에 상품을 등록할 때 기준은 상품명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의 이미지는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문 옵션 이렇게 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 상세 설명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씩은 다 열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통념적으로 다 담고 있던 얘기들, 상품명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문 옵션 이 형태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자, 여기 상품 설명에 대한 가이드를 눌렀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디자인이 나와 있죠. 상품 페이지는 상품 정보 추가 구성 광고 홍보다. 그리고 입력 제한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볼까요? 자, 웹 접근성이라는 게 뭘까요? 인터넷 접속, 즉 접근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분들이 G마켓 접속해서 상품 구매 가능하시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방송 보시는 분도. 근데 혹시나 내가 시각장애인 분이세요. 그런 분이면 내가 봤을 때 화면을 못 보시기 때문에 쇼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접근성의 준수가 안 된 거죠?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습득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게 인터넷의 즉 웹 접근성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웹 접근성은 이제 법률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웹사이트 운영관리자분들이 이걸 지켜주셔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보세요. 이미지 태그, 즉 이미지 노출시킬 때요. 우리 이미지 태그 아시죠? 이미지를 등록을 하실 때 속성 중에 Alt라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냐면, 자, 우리 이미지 태그는 아마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태그. 실제로 이미지 호스팅에 우리 이미지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이미지 태그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 하는 그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가 속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속성은 우리가 소스라고 하는 SIC, 여기에는 이미지 호스팅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의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미지 태그 만들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붙여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가해달라는 이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 뒤에다가 Alt라는 속성을 넣고 여기다가 이 이미지에 담고 있는 글씨 있죠. 예를 들어서 배너라고 하면 여기 배너 8월 이벤트라고 하는 글씨가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디자인에. 그러면 8월 이벤트라고 하는 텍스트를 여기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월 이벤트. 그러면 시각장애인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이미지를 눈으로 볼 수는 없으시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걸 인터넷상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 텍스트가 읽혀집니다. 8월 이벤트 이렇게 읽혀져요.
그럼 그분이 이미지를 볼 수 없어도 들어서 그 이미지가 어떤 건지 파악이 가능하죠. 이게 웹 접근성 표준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미지를 등록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켜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쇼핑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좀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상품 페이지의 길이죠. 9만 픽셀 기준, 그 다음에 5,000 픽셀, 5,000 픽셀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등록하는 이미지에 대한 용량. 이미지는 여기 등록하려면 25점이라는 품질수 받고 등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상품 정보에서 20MB, 그러니까 이미지 10개가 조각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 합쳤을 때 얘가 20MB냐 또는 10MB냐 이하로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서 한 개의 이미지가 500KB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400KB다 또는 300KB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여기는 200KB, 여기는 300KB 상관없습니다. 단 그 중에 하나라도 500KB를 넘어가면 점수가 차감이 돼요. 25점 받는 거에서 하나하나씩 차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10MB, 10MB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알고 계시면서 등록을 해야지만 품질 지수라는 게 우리는 만점을 획득할 수가 있고, 그럼 그게 뭐에 도움이 될까요? 품질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왜 뭐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뭐에 도움이 돼요? 고객한테 도움이 되겠죠. 왜 그래요? 이미지의 로딩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무거워요. 내가 등록한 게 한 장 이미지가 200KB예요. 200MB예요. 고객이 접속하는 순간 이미지 볼 수 있을까요? 로딩이 안 되죠. 하얗게 나오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나갈 거죠. 그럼 고객도 쇼핑하기 불편하고 우리는 매출이 안 나오겠죠.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품질지수라는 거는 고객에 대한 모바일 환경 내에서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고, 그 구매율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매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있다는 얘기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꼭 용량과 길이 지켜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내려가 볼게요. 자, 살짝 오른쪽 보면은 권장사항이라고 있죠. 권장사항은 권장이에요. 필수사항이 아닌 거죠. 이게 되세요? 예, 글자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권장사항이라는 건 필수가 아니라 권장한다. 그래서 사이즈는 15pta 이상으로 등록해달라. 왜 그래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 모바일 버전으로 잠깐 볼게요. 다음 트로이 많이 쓰시죠? 모바일 화면 테스트 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다음 트로이. 자, 예를 들어 G마켓 모바일 버전 잠깐 들어가 볼게요. 상품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자, 식품 쪽 판매자분들을 좀 볼게요. 아까 의류만 봤기 때문에 이번엔 식품 쪽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즉석국,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이런 사업자들 보이시죠? 이런 사업자분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파워 클릭이니까 조금 밑에, 이런 포커스 라인에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자님. 자, 보시면 첫 번째 모바일 들어왔을 때 뭐가 보여진다 그랬어요? 대표 이미지가 크게 보여지죠. 인트로처럼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죠? 이나라 지표라고 아세요? 통계청 사이트인데요. 이나라 지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통계값 중에 온라인 쇼핑 관련된 통계 중에 판매 채널별 매출 분석을 좀 보면은, 자, 각 항목별로 PC와 모바일에 대한 거래액의 규모가 나와요. 지금 현재 2016년 5월이죠. 5월에 총 거래 금액이 B2C 거래 금액입니다. 지금 5조 정도를 달성을 했고, 지금 전체 인터넷과 쇼핑 쪽, 온라인 쪽 보면은 비중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모바일이 조금 높죠. 그 중에서 보시면은 서적 같은 경우는 어디가 결제가 많아요?
인터넷이 많고요. 그리고 패션 의류 같은 경우 어디가 높아요? 모바일 결제율이 높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내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냐, 그 카테고리의 비중도에 따라서 모바일에 적극적으로 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지금 제가 보기에 식품은 어떤지 볼까요? 식품 쪽. 자, 식품은 보면은 식품도 의외로 모바일이 되게 높네요. 그렇죠? 2배 이상 높은 것 같아요. 2배는 안 되겠구나. 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식품 사업자분들은 모바일의 개선이 확실히 필요하신 분들인 거죠. 보시면 대표 이미지 보여지고, 이미지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죠. 그래서 추가 이미지를 많이 등록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추가 이미지 많이 등록하시는 게 좋고, 기본으로 3개, 즉 2개 이상을 더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점수 획득, 품질지수 획득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이 보면서 밑에 내리지 않아요. 여기 보고 내리겠죠. 근데 여기 달랑 하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상품을 보기 위해서 또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려주게 만드는 겁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갔을 때, 자, 여기 글씨 보이시나?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 아까 식품 같은 경우는 거의 2천억 명, 2천억 명인가요? 2천억 명 정도의 거래 금액이 있었고, 2천억 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2천억 원 정도의 모바일 결제 금액이 있었는데 모바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게 잘 만들었다? 아무튼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보이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기준에 의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작은 글씨 이미지가 15pt 이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더 키워주면 디자인 훨씬 더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볼게요. ESM 플러스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른쪽에 아까 보셨던 요 비중이라고 하면은 15pt 이상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밑에 보면 추천 폰트 있죠. 추천 폰트는 우리 라이센스가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나눔 고딕 서체를 써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영문 서체는 올드산 블랙이라는 서체를 써달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량과 길이, 가로 사이즈 860 기준, 그 다음에 길이, 그리고 정렬, 가운데 정렬 해달라는 얘기야.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죠? 예,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내려보면 모바일 환경에 의해서 이거는 참고로 말아주세요.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으시니까 이미지 맵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맵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아까 제가 클릭했을 때 다른 상품 연결시킨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광고 홍보라고 하는 영역에서 상품들을 4개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얘 클릭하면 요 상품, 클릭하면 요 상품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크게는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A 태그라고 하는 태그를 활용해서 얘 클릭하면 이 주소로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 A 태그라고 하는 기준은 이미지에다 A 태그를 감싸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가 이미지가 지금 보시면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밑에도 하나, 둘이 나와 있죠. 레이아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 틀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테이브 태그나 또는 div 태그라는 태그를 통해서 이걸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지 거기다가 A 태그의 이미지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복잡해서 여기다가 이미지 맵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분 많이 있어요. 이미지를 이렇게 분할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 A 태그 구성해서 링크, 이 이미지에도 A 태그 구성해서 링크. 그런데 잘라야 되는 귀찮음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 이거를 하나로 그냥 이런 갤러리 형태의 이미지라고 하면 이 이미지가 1번 JPG예요. 그럼 여기다가 영역을 잡아서 그 영역에 클릭이 있으면 이 상품 페이지, 이 영역에 클릭이 있으면 저 상품 페이지, 이렇게 이미지 맵으로 구성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미지 맵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시면 이미지 맵을 쓰시지 말라. 보면은 이미지 맵을 구성하면은 자, 이미지가 모바일에서 다르게 노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예, 이미지의 링크를 하나하나씩 잘라서 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나중에 제가 또 교육이 진행될 것 중에 하나가 광고 홍보 영역 HTML 교육이 있어요. 그때 같이 실습을 해볼 건데 그때는 이제 분할시킨 걸 링크 걸고 그 다음에 이 분할시킨 거를 테이블 태그라는 걸로 변환시켜서 등록시킬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작업인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A 태그만 하라는 건데 A 태그를 이 형태로 구분하는 경우 있죠. 1번, 2번, 3번, 4번. 그런 경우 테이블을 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다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 제가 아까 6개 디자인이 있다고 그랬죠. 1번부터 6개가 상품 정보, 그 다음에 추가 구성 정보, 광고 홍보 이렇게 총 8개입니다. 6개 상품 정보 하나하나 8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실습을 해볼 건데 첫 번째 개별 공지부터 광고 홍보라고 하는 이 디자인을 우리가 다운을 받아야 돼요. G마켓 옥션이 이미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어요. 그 템플릿을 다운을 받아서 받아놓은 거를 우리가 꾸미는 거예요. 되게 쉬워졌죠? 초창기 3, 4년 전에는 이 형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부터 끝까지를 내가 혼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을 배워야 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디자인이 퀄리티가 높아야 되니까 그걸 내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포토샵을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만 어느 정도 익숙하게 만드신 줄 안다라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포토샵 처음 다뤄보신다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두 분, 세 분인데 네. 세 분도 마찬가지 오늘 집중 잘 하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템플릿이라는 건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이란 얘기야. 거기서 우리가 제가 우선 샘플로 드린 이미지로 변경시켜서 페이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정말 오랫동안 배우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자, 템플릿 한번 볼까요? 자, 조금 내려보면 자, 여기 템플릿 PSD 파일 전체 다운받기라고 있죠. 네. 이 파일을 다운을 받으면 내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러한 디자인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뭐예요? 개별 공지 디자인. 자, 두 번째 보면 이게 뭐예요? 인트로 디자인. 그 다음 내려볼까요? 이제 선택 리스트 디자인. 그 다음에 특장점 디자인. 상품 정보 디자인. 각각 상품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구매 전 안내사항 디자인들이에요. 구매 전 안내사항. 그 다음 또 내려볼게요. 추가 구성 상품 디자인. 그리고 광고 홍보 디자인. 형태가 다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형태로 꾸미신 사업자들 한번 볼까요? 저걸로 하면은 디자인 괜찮을까? 고민 많으시죠? 걱정 많으실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우선은 저 형태로 많이 꾸미신 분들이 G마켓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모션 활동들, 이러한 딜 활동들이 있어요. 슈퍼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슈퍼딜 쪽에 있는 사업자 중에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자님 볼까요? 제습제인데요. 제습제 볼까요? 조금 내려보면은 네, 보여지네요. 자, 여기가 뭐예요? 아까 방금 보셨던 선택 리스트 디자인이죠. 볼까요? 자, 이렇게 올려보면은 선택 리스트가 요거였거든요. 요거 보이시나요? 지금 요거를 활용하셔갖고 요 사업자님 만드셨죠? 자, 나머지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특장점 디자인이에요. 보이시나요? 특장점 디자인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바둑판 모양의 특장점 디자인. 요거를 다운 받으셔갖고 어떻게 됐어요? 이쁘게 만드셨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렇게 잘 판매하시는 사업자님들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가장 잘 하시는 방법이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쉬는 시간 좀 드릴 건데 방송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ESN 플러스에 접속을 하시면 가운데 부분에 상품 정보 설명 가이드라고 있죠.
눌러보시면 요 밑에 템플릿 PSD 파일 전체 다운받기라고 있어요. 요거를 다운을 받으셔갖고 바탕화면에다가 위치시켜 주세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장에 있는 분들은요, 제가 내 컴퓨터에 쉐어드라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운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다운을 받을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PS 전체 다운받기를 다운로드를 해놓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좀 주세요. 질문 주세요. 없나요? 질문? 네, 그러면 자 질문 또 생기시면 또 방송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질문 좀 남겨주세요. 보시면 네, ES 플러스 쪽에 이렇게 질문 좀 남겨주십시오. 자, 쉬는 시간 가질게요.